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개정 과목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공부를 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바로 매출 채권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출제 경향부터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 매출 채권 부분은요, 이론과 실무로 모두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요. 굉장히 빈출 자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크게 매출 채권이 발생하는 내용, 뒤에 공부하겠지만 매출 채권은 매출을 하고 받을 채권이에요. 즉, 현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외상으로 물건을 팔다 보니까 돈을 나중에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그 안에는 그냥 구두, 말로 외상으로 하는 외상 매출금과 어음 쪼가리, 어음을 받고 외상으로 하는 받으러 어음이 있지요. 그 발생 먼저 공부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외상으로 그냥 구두로 외상한 것들은 일정 시점 지나면 그냥 한두 달 뒤에 외상대금을 받습니다. 회수하는 거죠. 그런데 받으러 음 같은 경우에는 어음을 가지고 거래하기 때문에 이 어음이 나중에 만기가 되면 돈을 받는 그런 것도 있고요. 미리 남한테 팔 수도 있고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회수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외화로 달러나 유로화나 엔화 같은 걸로 외상 매출을 하게 되면 환율이 바뀌지요. 요 외화 외상 매출금의 환산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매출채권의 발생과 매출채권의 회수, 이게 이론이나 실무 문제로 거의 매회 한 문제,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요 내용들은 꼭 아셔야 하고요. 자,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주로 외상 매출금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중에 받으러 옴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화 외상 매출금의 환산은 가끔 출제되는 건데, 여러분 이 내용이 정 어렵다면 과감하게 패스해도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여러분 나중에 전산회계 1급 공부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되는 분들은 패스하지 말고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출채권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외상 매출금, 다음번 강의 때는 받으럼, 이렇게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진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봤습니까? 자, 자산의 종류에는 유동과 비유동이 있고 부채에도 유동, 비유동이 있고 자본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유동자산 안에는 1년 이내 현금화가 되는 것들인데, 자,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어서 재고는 팔 물건들, 당자는 돈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이게 당자자산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공부를 했습니다. 이 당자 안에는요, 꼭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매출한 이후에 외상 대금인 매출 채권도 통상 1에서 3개월 이내 회수가 되기 때문에 당자 자산 안에는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돈이나 은행 예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공부할 매출 채권도 당자 자산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할 내용인 매출 채권 중에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매출 채권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용어가 한자이기 때문에 살짝 난도가 있는데요. 매출은 말 그대로 물건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금으로 물건을 팔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물건을 돈 안 받고 외상으로 팔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기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두상, 그냥 말로 외상이에요.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몇 달 있다 주겠대요. 한 달 뒤에 오래요. 이렇게 그냥 구두상 외상을 하면 매출할 때 생긴 외상으로 받을 권리금 돈이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음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음을 받으면서 외상으로 하게 되면 내가 채권은 채권인데 어음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음을 받은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서 크게 매출 채권에는 그냥 말로 외상으로 하는 외상 매출금이 있고요. 그리고 어음 받고 하는 외상 매출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어음이에요. 흔히들 받을 어음이라 써 있지 않고요. 약속 어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어음, 돈 줄 건데 약속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수표 번호 써 있고요. 무슨 회사 귀하라고 써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읽어드릴게요.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음줄 만기인 지급기일 9월 30일 써 있고요. 발행일이 8월 14일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지는 무슨 은행, 무슨 지점이다. 발행회사는 무슨 주식회사다. 발행인 주소와 대표회사가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언제 발행했느냐. 발행일이고요. 언제가 지급기일, 다른 말로 만기냐. 그리고 얼마짜리냐 라는 거고요. 누가 발행했느냐? 발행지 주식회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종종 전산회계 시험 문제에서 이런 어음의 양식을 보여주고 받을 돈이 있다, 매출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어음을 받고 외상으로 한 무슨 어음이다? 받을 어음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음이 없어. 그냥 말로 외상이래.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일반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나왔던 아주 대표적인 문제이고요. 굉장히 쉬워요. 5월 4일 안양상사는 상품인 문구를 동보성 문구에 1,800만 원의 매출을 판매했는데 판매 대금 중 60%는 동보성 문구가 발행한 9개월짜리 만기인 약속어음이다. 여러분 9개월이니까 1년 이내 회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 바로 당좌 자산이 되는 거랍니다. 자, 나머지 판매액은 8월 말에 받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요 약속어음은 받을어음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구두상이니까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물건을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품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적는 거냐? 상품 매출 얼마냐? 1,800만 원. 그런데 여러분 1,800만 원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금액 아닙니까? 자, 1,800 곱하기 0.6이니까 이게 얼마냐? 1,080만 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다른 말로 받을어음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외상 대금이 있는데 매출 채권이 있는데 받을어음이 얼마가 있는 거냐? 1,0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받을어음은요 채권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서 받아야 되는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라 그랬죠? 동보성 문구죠. 여기다가 동보성 문구라는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면 1,800에서 1,080을 빼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금액이 720만 원이 되겠죠? 자, 720만 원이 남습니다. 그게 차대가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로 구두상 외상하는 걸 뭐라 그랬죠? 여러분 얘를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죠. 역시 외상 매출금은 또 받을 권리 채권이기 때문에 돈 받을 권리 아니겠습니까? 자, 거래처를 뭐라고 입력하는 거냐? 동보성 문구.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심플한 문제이고요. 전형적으로 잘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는 그냥 눈 감고 풀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K랩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K랩에 점점 붕괴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미 K랩 구동을 시켜놨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양상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안양상사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오른쪽에 회사 요거를 클릭하셔서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 안양상사 얘를 딱 클릭하면 안양상사 안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일반 전표 입력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입력창이 뜨지 않습니까? 먼저 자 5월 4일이에요. 날짜 입력해 볼 거예요. 5월 4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약속을 했죠. 모든 붕괴를 입력할 때는 3번을 눌러서 차변을 입력하는 거고요. 4번을 눌러서 대변을 입력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조건 차변은 3번, 자 대변은 4번을 눌러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이제 3번 탁 누르면 차번이 들어올 거고요. 문제가 이렇습니다. 안양상사는 상품인 문구를 동보성 문구에게 1,800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60%를 동보성 문구가 발행한 9개월 만기인 약속어음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판매 대금은 8월 말에 받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들면 일단 계정 과목이 뭐냐면은요. 받을어음과 외상 매출금이 나오는 거겠죠. 제가 잠깐만 요걸 좀 이렇게 칸 좀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3번에 일단 F2를 여기서 딱 눌러서 F2를 누르면 창이 뜨죠? 여기서 받을어음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받으러 오면 다 안 쳐도 되고요. 받을 자만 쳐도 뜨는 건데, 받을 자 뜨면 몇 개가 뜨는데, 그 중에 110번에 받으러 오면 얘를 엔터를 딱 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래처 입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래처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자, 동보성 문구니까 역시 F2를 눌러서 동보까지만 쳐도 동보성 문구가 딱 뜨죠? 얘 엔터 치는 거고요. 금액이 얼마냐면 일단 1,800만 원의 60%니까 곱하기를 하면 자, 1,080만 원이 나오고요. 000 3개를 한꺼번에 누르는 방법이 플러스를 누르는 거라 그랬죠. 키패드에서 딱 누른 다음에 그 다음 3번 또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외상 매출금, 그냥 구두로 외상으로 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구두로 외상한 금액 108번 외상 매출금 엔터를 딱 친 다음에 자, 역시 이 외상 매출금은 또 채권이기 때문에 F2 누른 다음에 동보성 문구를 쳐서 집어넣고요. 금액은 나머지 금액인 7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을 눌러서 4번을 눌러 대변을 입력을 한 다음에 상품을 팔았으니까 이 거래처에서 매출인데 매출이라고 치면 매출자가 다 떠요. 그래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어느 거냐 쭉 내려가 보면 이 상품 매출 401번이고요. 좀 제대로 아는 분들은 아예 상품 매출을 딱 치면 더 빨리 이렇게 401번을 찾을 수 있겠죠. 상품 매출 엔터를 딱 쳐서 1,080만 원을 입력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계 입력이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 다른 말로 매출채권의 개념, 그리고 발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받으러옴과 외상 매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개 중에서 외상 매출금만 추가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바로 회수예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외상대금 받을 게 있었죠? 이제 언젠가 받아야겠죠? 자, 곧장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8월 30자 동보성 문구의 외상 매출금 720만 원이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500만 원. 자, 보통예금 계좌에 500만 원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받을 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예금들로 들어왔네요. 어떻게 들어왔나 보니까 보통예금에 얼마가 들어왔느냐. 자, 500만 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좌예금에다가 얼마가 들어왔냐면 자, 나머지 금액이니까 720에서 빼면 자, 220만 원이 되겠죠? 근데 내가 받을 권리가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 좀 전 아까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그 동보성 문구의 외상 매출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죠. 자, 외상 매출금을 얼마를 회수했느냐? 720만 원을. 그런데 여러분 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어디서 받을 돈인지가 표시가 돼야 되다 보니까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동보성 문구라고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난도가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풀어야겠죠? 자, 다시 말하지만 좀 전 문제는 받으러옴과 외상 매출금의 발생에 대한 공부를 한 거고요. 지금은 그 회수를 공부한 거죠. 자, 추가적인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해당 분계를 K랩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안양상사의 일반 전표 입력창을 띄워놨고요. 좀 전 문제 날짜가 언제였냐면 8월 30일이었죠. 자, 이렇게 기존에 이미 입력된 계정금액이 있으면 그대로 두고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잠깐만 제가 칸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니까 얘는 지금 무슨 분계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거냐면 딱 보니까 분계가 이렇게 해서 차변에 16,000원, 대변에 현금이 입력되는 거 보니까 얘는 출금이라고 되어 있죠. 출금 전표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거네요. 자,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특별한 말이 없으면 모든 거는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입력하는 거고요. 문제 볼게요. 8월 30일 동보성 문구의 외상 매출금 720만 원이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500만 원, 나머지는 기업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라는 겁니다. 분계 입력할 때는요. 차변 먼저 입력하고 대변 나중에 입력해도 되지만 거꾸로 대변 먼저 입력하고 차변 나중에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문제는 제가 대변 4번 먼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외상 매출금을 갖고 있던 거를 회수했으니까 오히려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외상이라고만 쳐도 108변에 외상 매출금 보일 거고요. 거래처는 동보성 문구니까 F2를 눌러서 동보만 쳐도 동보성이 뜨니까 엔터를 입력하면 되고요. 금액은 얼마가 줄어들었냐면 자, 금액은 얼마가 줄어들었냐면 총 72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참고할 거예요. 요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남방 이렇게 적유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따라서 얘도 남방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남방자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얘는 그냥 무시하시고 입력을 하면 되고요. 요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계 말고도요. 여러 분계에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다 보면 그냥 따라서 입력되는 것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720만 원 외상매출금 자산이 없어지는 대신에 차변에 무슨 자산이 들어왔느냐? 먼저 3번 쳐서 요게 보통예금에 돈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자로 치시면 이렇게 보통예금이 뜨죠? 엔터를 치신 다음에 720이 다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얼마가 들어왔냐면 그 중에서 500만 원이 들어왔죠. 그럼 나머지 이제 220만 원은 뭐가 들어왔느냐? 역시 3번을 치신 다음에 나머지 돈은 당좌 예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좌라고 쳐서 당좌 예금 엔터를 치시고 이렇게 220만 원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요 적유가 따라서 입력되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입력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분기도 입력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이제 K-대비 입력을 해봤고요. 이제 이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전엔 외상매출금의 회수에 대해서 실무 입력하는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여러분 요 내용은 바로 이론 문제입니다. 가끔씩 외상매출금의 흐름을 물어보면서 보는 것처럼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이 얼마냐, 회수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당기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을 계산한 금액을 얼마냐라고 묻는 겁니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외상매출금 기초잔액이 자 50만 원이 있대요. 근데 단기에 추가로 외상 매출한 금액이 70이 있대요. 그리고 단기에 회수한 금액이 30이 있대요. 환입은 뭐냐면은요, 외상으로 팔았다가 그냥 외상이 취소가 됐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33만 원이 있대요. 즉,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초에 얼마가 있었냐면 50만 원이 있었어요. 받을 돈이, 외상 매출금이. 그런데 단기에 추가 외상 매출이 있는 거예요. 얼마가 생겼느냐? 70만 원이 생긴 겁니다. 즉, 원래 받을 돈 50이 있었는데 또 외상을 판 거야. 이 상태 스코어를 보면 120만 원 받을 돈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뭐가 됐느냐? 자, 환입이 된 거예요. 환입은 취소가 된 거니까 마이너스겠죠? 그게 얼마냐? 3만 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단기에 회수한 게 얼마냐? 회수는 돈 받은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 없어졌겠죠? 이게 30만 원이야. 30만 원이죠? 30만 원. 여러분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처음 받을 게 있던 게 50만 원이 있었고요. 추가 매상 매출한 게 70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취소한 게 3만 원이 있는 거고요. 받아낸 게 3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계산하면 50 더하기 70 빼기 3만 원 빼기 30만 원이니까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 87만 원이 아직도 못 받은 기말 잔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보시는 것처럼 2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니라요, 얘는 완전히 100%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회계 이전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받을 돈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기초 받을 돈, 추가 받을 돈, 자 받을 거 취소한 거, 그 다음에 받아낸 돈, 못 받은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게 내 돈이다, 이런 마인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은 바로 매출채권의 T계정 표시인데요. 여러분 이 T계정 표시는요, 꼭 매출채권에만 나오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저 앞전에서 그 결산하는 부분에서 T계정을 공부한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때는 단순하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 수익과 비용의 증가 감소가 어떻게 표시가 되나만 공부를 했었는데, 자, 요 T계정을 가지고도 어떤 계정 과목에 기초금액, 단기 발생금액, 자, 회수금액, 기말금액, 이걸 다 표시할 수가 있어요. 딱 볼게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유사한 문제를 봤는데요. 외상매출금의 기초금액이 50만 원이 있었고요. 단기에 추가로 외상매출한 그 금액이 70만 원이 있었고요. 단기 중에 환입한 거, 아까 그 문제입니다. 자, 취소한 금액이죠. 그리고 단기 중에 회수한 금액. 기말자는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얘를
외상 매출기라는 이름을 적어 놓고요. T를 쫙 그은 다음에 여러분 당연히 왼쪽은 차변이겠죠. 당연히 오른쪽은 대변이겠죠. 그래서 왼쪽은 이게 자산이니까 증가하면 여기다 표시하고 감소하면 여기다 표시하겠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저 앞쪽에서 결산 차원에서 간단하게 T 계정의 의미를 봤던 거고요. 이러한 계정 과목을 여기다가 딱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무조건 자산은 기초를 여기다 표시합니다. 자,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얼마예요? 기초금액이요. 기초금액이 50만 원이었죠. 단기에 얼마가 추가로 발생한 겁니까? 요거 썼습니다. 정보. 쓴 정보는 지울게요. 단기 외상 매출금이 70만 원이래요. 단기 매출이 70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애초에 받아야 될 기초금액이 있고 추가로 외상한 받을 금액이 있으니까 총 얼마를 받을 돈이 있는 겁니까? 내가 받을 돈은 1200만 원이 있는 거죠. 120만 원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른쪽은 이제 감소니까요. 보신 것처럼 취소나 환입이나 회수를 여기다 적는 겁니다. 얼마 취소가 됐죠? 3만 원 취소가 됐죠. 썼습니다. 지울게요. 그 다음 얼마 이번에 회수했느냐? 30만 원 회수했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합계가 얼마가 되는 거냐? 이 합계가 총 12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요거 얼마가 될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요거 두 개 더해서 50만 원 더하기 70만 원에서 3만 원 빼고 30만 원 빼면 되기 때문에 요거 딱 87만 원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구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왼쪽에 자산인 경우입니다. 자산의 경우에는 왼쪽에 기초잔액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오른쪽에 기말잔액으로 끝납니다. 얘는 뭘까요? 추가적으로 증가한 금액. 얘는 뭘까요? 감소한 금액.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앞전에 공부했던 결산 쪽에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 공부했던 내용에 추가하는 겁니다. 자산은 증가가 여기, 감소가 여기인데 기초는 여기다 표시하고 기말은 여기다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부채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부채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 부채 쪽 강의할 때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거꾸로 가요. 자, 부채는 여기가 증가고 여기가 감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여기, 증가가 여기. 부채는 감소가 여기, 기말이 여기.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요. 여러분 부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 자산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T계정 내용 가지고요. 자,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2019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살짝 난도가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T계정을 정확히 이해 못한다면 과감히 패스해도 되긴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조금만 한번 논리를 이해해보면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매출채권 계정에 대한 설명이다. 단기의 매출액 중에서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발생 주기에 의한 매출액은 얼마냐? 매출은 모두 외상거래로 이루어진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모두 외상으로 매출을 하는데 단기에 외상 판매한 금액이 총 얼마냐? 이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산은요. T계정이 여기서 지초자산을 시작을 해서 여기서 기말로 끝난다고 했죠. 요게 기초, 요게 기말입니다. 여기는 뭘까요? 단기에 증가한 금액이겠죠? 여기는 뭘까요? 자, 단기에 감소한 금액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외상으로 판매된 금액은 외상 매출금이 늘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표시해야 되니까 이게 단기 외상 판매입니다. 외상 매출액이에요. 문제는 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여기 적는 거 아니에요. 감소는 여기니까 여기다가 단기 회수를 적는 거죠.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쪽에는 총 받을 금액, 이쪽에는 회수한 거랑 못 받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여기랑 얘랑 같아야 돼요.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 합계가 54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이게 54만 원이 되려면 자, X가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빼보세요. 자, 이 X는 당연히 34만 원이 나오겠죠? 자,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받으러옴이나 다른 자산이라도 똑같은 논리로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매출채권 첫 번째 시간으로 자, 매출채권의 기본 개념과 외상 매출금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자, 매출채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그냥 말로 구두상 외상으로 하는 것들은 뭐라고 불렸느냐? 외상 매출금이라고 불렀고요. 어음을 받고 외상으로 한 것들은 받으러옵니다 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요건 살짝 암기가 필요해요. 매출채권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외상매출금, 두 번째 바드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몽땅 다 흔히 말하는 상거래,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품 매출에서 관련돼 있는 것들이고요. 전산회계 1급으로 가면 이제 그때는 제품 매출로 가거든요. 회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이나 남한테 사업 물건 파는 거죠. 자기가 만든 제품을 팔 때 이런 상거래에서 못 받은 돈들은 외상매출금 내지는 바드럼 처리하는 겁니다. 자, 외상매출금 회수는요,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서 오른쪽에 떨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이나 현금으로 들어오는 이런 거래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기재 안 했지만 외상매출을 할 때는 대변에 상품 매출 적고 차변에 외상매출금 적고 이런 구조로 가겠죠. 자, 그 다음 T계정 표시가 되는 거죠. 무조건 여러분 왼쪽은 자산, 이게 자산이니까 차변이 되는 거고요. 여기 대변이 되는 건데 자산이니까 기초는 여기에 표시하고 단기에 추가로 외상매출한 거 여기다 적어가지고 기초에 못 받은 돈, 단기에 판 것 중에 못 받은 돈을 여기다 적어두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단기에 취소나 환입된 것들은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회수한 거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못 받은 거가 되는 거죠. 이 개를 적어줘서 항상 요 개랑 요 개는 같게 되어 있는 거고, 다시 정리하면 여기는 기초, 여기는 기말을 적어서 이렇게 표시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건 여러분 조금 난도가 있는 내용들이라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과감하게 패스해도 괜찮지만 조금 시간이 있거나 나중에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할 분들은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매출채권 첫 번째 강의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매출채권 두 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